이제부터는 성범죄하는 사람들 모두 다 전자 목걸이를 채우겠어 라고 했어요. 자, 이 전자 목걸이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실 니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이요, 진짜 많이 상담 들어오는데 저희 사무실 상담을 받고 나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제서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내용을 좀 보실 수도 있게, 그 다음에 혹시 저희 영상을 요즘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좀 보는 것 같은데 그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랑 누범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거기 댓글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학생인가 대학원생이신 분이신 것 같은데 자기네들 교수님께서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달아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런 영상 하나 좀 찍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것도 실제 사례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최근에 딥페이크 영상 진짜 많이 문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딥페이크 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는요,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처벌 자체가 안 됐었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청하는 것 자체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많은 전화가 오면서 이게 물어본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예전에 내가 했었던 행동도 혹시 처벌이 가능한 거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답을 얘기하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요, 뭐 나중에는 법이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지금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법을 다 만들어서 무조건 다 처벌하겠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이야 우리가 동네에서 소변 같은 거 놔도 이거 처벌하지 않는데, 이게 갑자기 내일부터 이제 동네에서 소변을 하고 길바닥에 소변을 하게 되면 뭐 이건 성범죄로 처벌하겠다. 이러면은 갑자기 법적 안정성이 다 깨지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제 몰라, 사람들이. 내가 이 행동하면 내일이나 내모레쯤 혹시 이게 처벌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 행위 당시에 있었던 법으로만 처벌을 하거나 말거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는 절대 처벌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걸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 한번 내볼까요?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처벌합니다. 이걸 끌고 와서 처벌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못합니다. 그걸 알고 이제 진행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형벌법규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예전에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였는데 이후에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 이것까지도 그럼 끌고 올 수 없나?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요, 실제로 예전에 처벌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위헌이라든지 법을 없앴다든지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때 당시에 아무리 처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판 중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서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은요, 당사자한테 유리하게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당사자한테 유리한 거는 끌고 와주고 당사자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끌고 오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법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성범죄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수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보완처분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형벌은 그래, 네가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 근데 부수처분은 이거 보호관찰 얼마, 사회봉사명령 얼마,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부수처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형벌은 나중에 생긴 법으로 예전 거를 처벌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명문으로 그렇다 쳐. 그런데 만약에 부수처분일 경우는 어떡하지? 국회에서 이게 성범죄가 너무 심각해졌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성범죄하는 사람들 모두 다 전자 목걸이를 채우겠어 라고 했어요. 자, 이 전자 목걸이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벌이 아니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끌고 와서 그때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형벌하고요, 이 보완 처분 혹은 부수 처분하고의 성격을 좀 알아봐야 돼요. 형벌은 뭐냐면 네가 예전에 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이걸 제재를 하는 거를 형벌이라고 하고요. 이 부수 처분 같은 경우는 이거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행동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래의 범행에 대해서 관찰을 하거나 보호를 하거나 하는 게 우리가 부수 처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수 처분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었던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중에 법이 만들어져도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목걸이 같은 거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판례상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부수 처분에 대해서 그 성격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보호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뭐냐면 이게 보호 관찰일 때랑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호 관찰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너를 감독하겠다는 게 보호 관찰일 거고, 사회봉사 명령은 야, 네가 잘못했잖아. 봉사 명령 뭐 한 300시간, 500시간 앞으로 어디 가서 봉사해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게 봉사 명령이고 보호 관찰인데, 이 보호 관찰 같은 경우와 사회봉사 명령이 실제로 보호 처분으로서 넘어가는지를 판례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례는 이 보호관찰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이 보호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야, 이거는 네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시하기 위한 거잖아. 이 감시하기 위함이니까 보호관찰은 이거는 형벌이 아니야.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보호관찰을 너한테 신청을 해도 상관없어 라고 판례가 만들어졌고, 다만 사회봉사 명령 같은 경우는 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직접 봉사를 해야 되는 강제성 있는 행위인데, 이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억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형사처벌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경우에는 형벌하고 비슷하게 봐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목걸이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 전자목걸이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되게 큰 문제가 돼요. 이 전자목걸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래의 보호를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채워도 되지. 근데 반대로 사회봉사 명령처럼 야, 이거 실질적으로 너무 옥죄인다, 이건 진짜 처벌에 준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새로운 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와 이제 유사한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전자발찌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를 나한테 적용하는 게 맞냐라고 다퉜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대법원에서 판례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네가 했었던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니까 이거는 적용해도 돼 라고 해서 전자발찌를 실제로 채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급효 금지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사무실에도 그렇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법이 뭐가 생겼대요, 뭐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게 나온대요, 뭐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뭐 보호관찰이 가능하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법이 자기한테 적용이 됩니까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형벌은 알겠어. 근데 이런 부수처분도 다 자기한테 적용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두 가지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한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벌을 받는 행동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를 옥죄기 위한 건지에 따라서, 성격상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새롭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아예 차라리 이런 걸 우리가 법리적으로 소급효 금지라고 하는데 라고 하고 이걸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실무에서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법리가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설명하는 시간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니케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